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8년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삼성 Y결선 30kW 460V 60Hz의 전격인 유도전동기의 시험 결과가 다음과 같다. 이 전동기의 무브화 시 한 상당 동소는 약 몇 와트인가? 단 소수점 이하는 무시한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전동기의 무브화 시 한 상당 동소를 물어봤죠. 한 상당 동소는 흐르는 전류값, 언제? 무브화일 때에 흐르는 전류값의 제곱에 이 회로의 저항값을 곱해서 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험 결과를 보면 무브화 시험일 때 흐르는 전류값 32A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저항값을 모르죠. 그래서 저항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저항값은 직류시험, 여기 이걸 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하냐? 이제 Y결선이라고 했어요. Y결선이고 여기 전동기는 저항과 리액턴스. 전동기 코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이 있는데 직류전압을 인가하면 이 리액턴스는 0이 됩니다. 0. 그래서 이때 직류전압 E 요렇게 연결하면 전압 E는 V는 IR, 오메 법칙에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에요. 근데 이 리액턴스는 0이죠? 저항은 2개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전류 60A예요. 60A에 곱하기 2개의 저항값은 몇 볼트? 12V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식으로 나타내면 전압은, 이때 전압은 흐르는 전류값, V는 IR이니까 흐르는 전류값의 전체 전류, 요거 2개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R로 적용하는 거죠. 여기서 이 저항값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전류 넘어와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I분의 2, 그 다음에 2도 넘어와서 나눠주면 이 전류값 곱하기 2분의 전압 2, 요런 식으로 해서 저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압, 직류에서의 전압 12V, 그 다음에 여기 직류 시험에서의 전류 60A 곱하기 2 하면 이때 저항값은 0.15oh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값이 0.15ohm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손 무브화 시의 전류 여기다가 32 적용하고 저항값은 변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저항값은 0.15ohm 적용하면 이때 동소는 전류값 32A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 0.15ohm 이렇게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동소는 102.4W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2W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2번 임피던스 강화가 4%인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그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자, 단락 전류에 관련된 문제지요.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공식에서의 퍼센트 임피던스, 문제에서 준 임피던스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4% 적용하면 4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얘는 25가 되겠죠. 그래서 25 곱하기 전격 전류가 되겠네요. 그래서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25배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 요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하고 스스로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43번 삼성 유도전동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씩 보면 요게 이제 삼성 유도전동기 최대 토크 구하는 공식하고 기동 토크 구하는 공식인데 최대 토크는 슬립과 반비례한다. 최대 토크 공식 이건데 슬립 없지요. 그래서 슬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동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지요. 결과값과 분자는 비례, 결과값과 분모는 반비례예요. 그래서 2번이 옳은 설명이 되고요. 최대 토크는 2차 저항과 반비례? 2차 저항과 반비례가 아니라 2차 리액턴스와 반비례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고요. 기동 토크는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 2승의 반비례? 2승의 비례지요. 그래서 4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2번. 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4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이 아닌 것.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은 농형과 건선형으로 나뉘는데 여자 제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극수제어와 주파수 제어는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이고요. 2차 저항 제어는 건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제어법이 아닌 건 여자 제어. 여자 제어는 없죠, 그죠? 답은 2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5번 삼상 유도전동기 출력이 10kW, 전부와트의 슬립이 5%라 하면 2차 동소는 약 몇 kW인가? 자,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차 동소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2차 동소는 2차 입력에다가 슬립을 곱해서 구합니다. 자, 2차 입력은 유도전동기 출력 나누기 1-슬립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출력 10kW 줬죠? 10kW 나누기 1-슬립이 5%. 그럼 0.05 적용하면 이때 2차 입력은 10.526k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다가 슬립을 곱해주면 2차 동선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슬립 0.05 곱하기 2차 입력 곱해주면 이때의 2차 동소는 0.526k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유도전동기에서 2차 동소는 2차 입력에다가 슬립을 곱해줘서 구한다는 거,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하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6번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건선법 중 단중 파권과 단중 중권을 비교했을 때 단중 파권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예, 고전압 소전류는 단중 파권에 해당하고요. 저전압 대전류는 단중 중권에 해당됩니다. 예, 문제에서 단중 파권 물어봤기 때문에 고전압 소전류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7번 일반적으로 전처리나 화학용과 같이 비교적 용량이 큰 수은 정유기용 변압기의 2차 측 결선 방식으로 쓰이는 것은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수은 정유기용 변압기의 2차 측 결선 방식 육상 2중 성형 결선이 되겠습니다. 암기. 답은 4번. 다음 문제 볼게요. 48번 자기 용량이 3kVA 3000대 100V에 단권 변압기를 승합기로 연결하고 1차 측에 3000V를 가했을 때 그 부하 용량은, 자, 단권 변압기, 승합용 단권 변압기의 부하 용량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우선 부하 용량 하면 변압기 2차 측에 부하를 연결하겠죠. 그래서 부하 용량 P는 전압과 전류를 곱합니다.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부하 쪽에 흐르는 전류를 곱해서 부하 용량을 구해요. 자, 그러면 여기 변압기 2차 측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야겠죠. 그죠? 전압. 1차 측에 3000V를 가했대요. 자, 단권 변압기는 요렇게 권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단권 변압기라고 하겠죠. 그죠? 여기에 1차 측에 3000V를 인가했답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는 3000대 100V예요. 1차가 3000V면 2차는 100V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1차가 3000V고 2차는 여기 걸리는 전압을 2차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에 3000V를 인가하면 2차엔 100V가 걸리고요. 부하에는 3000V와 100V가 더해진 3100V가 걸립니다. 네, 부하에는 그래서 3100V. 지금 부하 전류가 3100V. 요거죠, 요거. 1차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여기 2차에 걸리는 전압. 두 개를 더하면 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된다.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 이 단권 변압기에서 자기 용량은 어디 용량을 의미하냐면 여기 2차 측에 걸리는 용량. 여기에 용량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 용량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곱해서 용량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여기 100V래요. 100V. 그러면 3kVA, 3 곱하기 10의 3승은 100V 곱하기 전류값이 되겠죠. 그러면 요 100V 이렇게 넘어가면 100분의 3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3 곱하기 10의 3승은 30A네요. 30A. 여기 흐르는 전류가 30A란 얘기예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바로 부하 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부하 전류도 30A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부하가 이렇게 걸렸을 때 부하 용량을 구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몇 볼트라고요? 여기 3000V 더하기 100V 해서 3100V.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는 부하 쪽으로 흐르는 전류 30A 우리 계산했죠. 그래서 두 개 3000 플러스 100V 플러스 30A 곱해주면 볼트 암페어 단위인 부하 용량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서 계산을 하면 이때 부하 용량은 93 킬로볼트 암페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승합용 단권 변압기. 여기서 부하 용량은 부하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부하에 흐르는 전류로 부하 용량을 구하고, 자기 용량은 요 2차에 걸리는 전압과 2차에 흐르는 전류를 곱해서 자기 용량을 구한다는 거. 요 내용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9번 SCR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소형 전력을 다루고 SCR은 적은 게이트 신호로 대전력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소형 전력이 아니에요. 이것부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1번, 2번, 4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0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시에는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요거 암기하고 하는 문제예요. 답은 0으로 해둔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가 기동할 때는 이제 많은 자속이 필요한데 이 자속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이제 계좌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계좌 코일에서 자속을 만들어내는데 자속을 많이 만들려면 많은 전류가 필요하겠죠. 많은 전류가 흐르려면 저항값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전류를 흘려서 자속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처음에 기동할 때는 계좌 저항값을 0으로 해두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이제 0으로 해둔 건데 이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암기, 직류 분권 전동기 기동 시에는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0으로 해둔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공급전압이 일정하고 역률 1로 운전하고 있는 동기 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거는 동기 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위상 특성 곡선은 동기 전동기의 계좌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곡선이 V처럼 생겼다고 해서 V곡선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위상 특성 곡선을 해석을 하면 여기 제일 낮은 점, 요 낮은 점이 역률이 1이 되는 지점이에요. 즉 100%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역률은 진상이 되고요. 전기자 전류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 전류 증가시킨다고 했죠? 증가시킨다. 그러면 역률은 진상이 되고, 진상은 이제 앞선 전류예요. 앞선 전류가 되고 전기자 전류는 증가한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만약에 여자 전류를 감소시키면 역률은 지상이 되고 전기자 전류는 감소돼도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위상 특성 곡선이고, 여기서 추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우리 동기 전동기를 송전 계통에서는 동기 조상기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이때 역률 1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요 과여자 한다고 부르거든요. 과여자 했을 때 이 전동기는 콘덴서로 작용을 하고요. 콘덴서 작용을 하고 진상 전류가 흐르고요. 역률도 진상 역률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률이 1인 지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여자 전류를 감소시키면 요거는 이제 부족여자 시킨다고 하거든요. 부족여자. 이때는 이 동기 조상기, 즉 동기 전동기가 리액터로 사용이 됩니다. 리액터로 사용이 되고 지상 늦은 전류가 흐르고요. 지상 전류, 그 다음에 지상 역률이 됩니다.
네, 역률. 요 내용은 전력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거 공부하실 때 요거까지 같이 암기하실게요. 자, 51번에는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은 앞선 역률, 진상 역률이 되고 전기자 전류는 증가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도 알아두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2번 동기 발전기의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특성 곡선은 암기예요. 3번 무브와 포화 곡선과 삼성 단락 곡선이 되겠습니다. 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3번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개전기는 비율차동 개전기.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죠? 암기.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개전기는 비율차동 개전기.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직류 분권 전동기 운전 중 계자건선의 저항이 증가할 때 회전 속도는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 증가한다가 되고요. 직류 분권 전동기의 회전 속도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자, 계자건선이 하는 역할이 뭐죠? 자속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죠? 자속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저항이 증가하면 I는 R분의 V, 저항이 증가한답니다. 그럼 전류값은 작아지겠죠. 계자건선의 전류가 적게 흐르면 자속도 적게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럼 자속도 감소를 하겠죠. 자속이 감소하면 요 분수의 분모값과 그 결과값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자속이 감소하면 요 결과값인 회전 속도는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저항이 증가하면 회전 속도도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5번 동기기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회전부의 관성을 크게 해야 돼요.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동기기 과도 안정도 증가 방법 이렇게 쭉 정리해놨죠. 여기 보면 회전자의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할 것, 요 내용입니다. 여긴 작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단상 반발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단상 반발 유도 전동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회전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단상 반발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4번 속도 변화는 반발 기동력보다 크다. 그리고 그 외적인 내용들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암기하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7번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가 보통 농형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 관련된 문제예요. 이건 역시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는 보통 농형 유도 전동기보다 기동 전류는 작고 기동 토크는 큽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암기하고요. 여기 해설에 쭉 설명이 났으니까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8번 직류전동기의 공급전압을 V볼트, 자속을 파이웨버, 전기자 전류를 I암페아, 전기자 저항을 R옴, 속도를 N-RPM이라 할 때 속도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가? 단 K는 상수이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관련된 공식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요 공식 우리 54번에서 직류 분권 전동기 회전 속도 할 때 그때 봤던 공식, 그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 찾으면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공식 암기해서 암기한 공식 가지고 찾는 거예요.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9번 유입식 변압기에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열화 방지가 되겠고요. 유입식 변압기, 그러니까 절연유가 들어가는 변압기, 그 변압기에 절연유가 온도에 의해서 수축 팽창할 때 요게 이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압기 상부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콘서베이터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콘서베이터가 열화 방지의 목적으로 설치가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0번 삼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직류전압의 파형은
전원전압이면은 정유기에서의 전원전압이면 교류전압이 되겠죠, 그죠? 교류전압의 주파수의 몇 배의 교류분을 포함하는가? 네, 요거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유회로에서의 직류전압 파형, 단상 반파는 전원전압의 주파수와 동일하고요. 단상 전파는 전원전압 주파수의 2배, 삼상 반파는 3배, 삼상 전파는 6배. 여기 삼상 반파죠? 삼상 반파니까 전원 주파수의 3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암기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8년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전기기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아유 이거는 난 못 풀어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기출문제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다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그 중요도의 경중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중요하다 생각하시고요. 내가 지금 당장 이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문제와 답만이라도 암기하고 해설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어보고 계산 문제는 내가 이거를 풀 줄 모르더라도 한번 적어보고 고학년 계산기 눌러보고 그러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영상 끝났다고 책 덮고 끝 하지 마시고요. 41번부터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복습하시고 공부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